술잔 들고 서 있던 제 딸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녀가 사단장 딸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여군 간부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장면. 중위 계급장을 단 여군은 그저 막내라며 잔을 따르고 어깨를 치이고 웃음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군의 어머니가 바로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요. 아니, 알고도 외면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무너뜨리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밤 이후 익명 제보 하나가 군 전체를 뒤흔들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며 사단은 전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딸의 잔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칼을 꺼내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끝까지 보면 왜 이 사연이 단순한 갑질이 아닌 군의 세대를 바꾸는 분기점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여군 중위 정하윤 29은 어린 시절부터 투스타 엄마 김정옥 예순의 그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정옥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었죠. 전설처럼 여겨졌지만 하윤에게 그녀는 늘 냉정한 엄마였어요. 너는 군인의 딸이 아니라 미래의 군인이다. 어릴 적 정옥이 하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고 아버지 없는 군인 집안의 딸로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조용히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절대 엄마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숨기려 했습니다. 하윤은 육사 출신이 아니었어요. ROTC 출신으로 실무부대에 배치되어 중위로 복무 중이었고 간부 회식에서도 늘 막내 여군 취급을 받으며 잔을 돌렸죠. 정하윤이 잔을 들고 선 곳은 늘 남자 장교들 뒤쪽, 웃음이 강요되는 자리였습니다. 중위님, 이쪽으로 소주 한 병만 더요. 정중위, 저기 대대장님 잔이 비었네. 그럴 때마다 하윤은 묵묵히 술병을 들고 이동했어요. 얼굴에는 미소를 띄었지만 속으로는 여군이라는 딱지가 주는 무게를 견디고 있었죠. 70년대생인 정옥은 오랜 세월 여군으로서 겪었던 서름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냉정했고 하윤에게 군인의 길을 택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류했죠. 그럼에도 하윤은 스스로 군의 길을 택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엄마처럼 되고 싶었던 걸까요? 어느 화요일 저녁 사단장 교체를 앞두고 마련된 비공식 여군 간부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선 정하윤이 술을 따르며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정중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 한 잔 받으세요. 대대장 박준호 신들과 건넨 말에 하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하윤의 엄마가 곧 이 사단의 새로운 사단장이 된다는 사실을요. 하윤만 모르고 있었죠. 아, 네, 감사합니다. 하윤은 억지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마다의 속내를 감추고 있는 웃음들 사이에서 하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사단이 곧 새 사단장을 맞이하는데 모두들 들으셨겠지만 박준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김정옥 준장님이 오십니다. 우리 정중위님의 어머님이시죠?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게... 하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테이블 건너편에서 여군 대위 한 명이 말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라면서요? 정중희 님도 언젠간 엄마처럼 되시겠네요? 하윤은 그 자리에서 어색한 미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숙소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여기 온다고?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군대에서 엄마의 딸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윤에게 또 다른 시험이 될 테니까요. 육군 제24단 사단장 김정욱입니다. 전 사단의 주둔지에서 장병들이 줄지어 도열한 날이었어요. 정욱이 단상에 올라선 순간 하윤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와 같은 부대라니. 하필 지금. 모든 상황은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푸른 하늘 아래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낡은 연병장은 오늘따라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하윤을 향한 시선들. 저 여중이가 사단장 딸이래. 아버지도 군인이었대. 엄마 백으로 여기 온 거지? 그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욱은 부임 첫날부터 엄격했어요. 부임 연설에서 그녀는 규율과 전투력 그리고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사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난 후 딸 하윤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하윤아.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정욱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군인다운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제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다. 특별 대우는 없어. 오히려 더 엄격할 거야. 하윤은 묵묵히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욱의 눈에 잠시 서글픔이 스쳤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해. 넌 내 딸이기 전에 이 사단의 중이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정욱은 공식 석상에서 딸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냉정했죠. 부대 내 다른 여군들에게 더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윤은 그것이 엄마의 방식임을 알고 있었지만 가끔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사단장 부임 일주일 후 하윤은 부대 내 여군 화장실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안에서는 갓 임관한 소위 한지연 22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 정중희님. 괜찮아요. 그냥 좀. 한지연은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하윤은 알아차렸어요. 그녀가 왜 우는지. 혹시 회식 때문인가요? 한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겪었으니까. 하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잔 돌리는 거, 웃어야 하는 거 다 알아요. 한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중희님은 사단장님 따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 겪으세요?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더 심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엄마 딸이라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나 뭐라나.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윤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고 한지연은 선배 여군의 위로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어요. 장교들은 점점 하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선 정사단장 따님이란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죠. 하윤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역시 백이 있으니 편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하윤은 여전히 잔을 따르고 곁눈질 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엄마의 관사를 찾았어요. 엄마. 정욱은 피곤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무슨 일이야? 그냥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어서요. 정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녀는 딸이 보고 싶었지만 부대 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 다음에 시간 내자.
하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정옥은 알아챘어요. 그러나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하윤이 군인다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정옥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녀도 딸이 그리웠지만 군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정옥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사단 내부 고위 간부들이 모인 또 하나의 술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정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하윤은 여군 대표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윤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잔을 돌리고 있었어요. 늦은 밤 도심 한복판의 고급 일식집 2층, 나무로 된 전통적인 일본식 인테리어가 펼쳐진 룸에서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10명 남짓한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하윤은 유일한 여군이었고 가장 낮은 계급이었죠. 정중히 이쪽으로 소주 한 병만 더요. 작전 참모 최대령 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은 빠르게 소주병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대령의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정중히 어머님이 사단장이시라면서요? 요즘 우리 부대가 달라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최대령의 말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윤에게 집중됐어요. 하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적인 일이고 저는 중위로서 제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역시 군인 가문은 다르네. 말투부터 똑같아. 주변에서 억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윤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사관 한동수 원사 48가 하윤에게 병을 내밀었어요. 중위님, 따르실 게 아니라 마셔야죠. 반말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한동수는 60년 대생으로 군대에서 3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그의 표정은 장난스러웠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요. 하윤의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한동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고, 사단장 따님이라고 특별 대우 바라세요? 여기선 다 마셔야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누군가 하윤의 손을 쳤어요. 소주병이 기울면서 테이블에 술이 쏟아졌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술 못 따르네.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은 재빨리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엄마가 사단장이면 뭐해? 넌 여전히 중이잖아. 그 말은 인사참모 정대위 36댁에서 나왔어요. 정대위는 젊은 나이에 진급한 유망주였고 하윤과는 군 학교 시절부터 안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대위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닌 말들. 분위기는 점점 괴이해졌습니다. 자, 이제 정중이가 한 잔 마시는 걸로 하죠. 벌주.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꺼내 하윤을 향해 들었어요. 야, 뭐해? 그거 내려. 누군가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하윤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소주잔을 든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하윤의 모습이었죠. 야, 사단장님이 보시면 우리 다 죽는 거 알지? 괜찮아. 여긴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 그치, 정중히. 하윤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잔을 비웠습니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하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잔 더 어때요?
아, 맞다. 중이님은 엄마 말 잘 들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착한 딸이에요? 질문은 계속됐고 하유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그 모습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었고 그 영상은 군부대 비공식 단톡방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딸 간부의 식서 술 마시는 영상이란 제목이 붙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단 전체에 영상이 퍼졌습니다. 하유는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울었어요.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욱은 늘 말했으니까요. 약한 티 내면 여군은 끝이야. 하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군대 문화의 그늘, 그리고 여군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한지연 소희였습니다. 중이님, 영상 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화가 나요. 하유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그냥 넘어가야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엄마도 알면 더 복잡해질 거야. 하지만 한지연은 달랐어요. 아니에요, 중이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통화가 끝나고 하유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이대로 넘어가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갔어요. 며칠 후 사단 인트라넷에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어요. 사단 간부 회식에서 여군 중위를 상대로 한 언어적 희롱과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제보글은 상세했어요. 일시, 장소, 상황까지 명확히 기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첨부되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시 증거자료 제출 가능이란 문구만 있었죠. 사단 전체가 흔들렸어요. 누가 올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의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은 긴장했고 정옥 사단장은 무표정하게 사태를 정리했어요.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사단 내 모든 회식 문화를 재점검하겠습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사단 내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중이가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거래. 아니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한 거지. 그냥 정사단장이 딸 봐주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하유는 이 모든 소문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하윤을 불러 단 한마디만 했어요. 너냐? 관사 응접실에서 정옥과 하윤이 마주 앉았어요. 찻잔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하윤 자신이 올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윤은 한지연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옥은 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43살의 하윤을 낳은 정옥은 이제 60이 되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좋다. 내가 정리한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아무 말하지 마. 진급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게. 정옥의 말투는 딱 잘라 말하는 듯 했어요. 하유는 어머니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정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군대 내 이런 문화가 계속되는 한 너 같은 여군들은 계속 고통받을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겠니? 하유는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았어요.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정옥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늘 하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지도 몰라요. 정옥은 딸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부적으론 전면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은 한 명씩 조사를 받았고 문제의 영상을 찍은 사람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은 한지연을 만났습니다. 부대 뒤편 작은 정원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중인님 저 할 말이 있어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너였구나.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그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영상은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단톡방에 올린 걸 저장했다가 용기가 필요해서. 하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랬어? 중이님처럼 똑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윤은 한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해. 이 일이 커지면 너도 다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했어요. 서로 다른 세대의 여군들이지만 그들이 겪는 아픔은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옥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녀 앞에는 회식 참석자 명단과 진술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전화를 들었어요. 준비됐나? 좋아. 내일 아침에 모든 자료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정옥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오랜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전투였습니다. 딸을 위한 그리고 모든 여군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한편 사단 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일부 간부들은 정옥의 이런 행보가 딸 봐주기라고 수군거렸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단장이 딸 하나 때문에 우리를 다 조사한다니 말이 되나? 이러다 우리 경력에 흠집 생기는 거 아니야? 누군가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해.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정옥과 하윤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제보의 원본 영상이 외부 언론에 유출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육군 사단여군 회식. 술 따르는 여중이, 엄마는 사단장.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뉴스가 보도되자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하윤은 그날 아침 부대로 출근하는 길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자신임을 알 수 있었어요. 하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정중희님, 한지연이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크게 만든 거야. 그날 오전 하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관들은 차갑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중희님, 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사단장님과 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질문은 계속됐고 하윤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지연이 익명 제보를 올렸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정옥은 직접 국방부 감찰실에 불려갔어요. 김정옥 준장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감찰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사단 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 조사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감찰관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가 시작된 시점과 방식이 다소 특이합니다. 특별히 중위님이 당신의 딸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정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는 3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원칙이 의심받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하윤은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곳에는 동기 중 한 명인 박소령 29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다들 너 얘기하고 있어. 하윤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지치네. 박소령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있어. 영상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대.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누군데? 김중령이래. 김준호 중령 44. 하윤은 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작전 참모실에서 일하는 유능한 장교였고 정옥 사단장과는 육사 동기였습니다. 하윤은 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진실이 밝혀졌어요. 김준호가 직접 군 내부 조사관들에게 자백했습니다. 그가 하윤을 흠집내기 위해 일부러 기자에게 영상을 유출했다는 사실이요. 딸이란 이유로 살아남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백이 사단 내에 퍼졌어요. 하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준호는 엄마의 친구였고 하윤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준호 삼촌이었어요. 그런 그가 왜 밤늦게 정옥이 하윤의 숙소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들었니? 준호 얘기.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엄마? 준호 삼촌이.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는 내가 사단장이 된 것을 못 견뎌 했나 봐. 우리는 같은 기수였지만 그는 진급에서 계속 밀렸어. 그리고 내가 내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나 봐. 하윤은 울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엄마 때문에 더 어려웠는데. 알아, 하윤아.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준호도 그랬던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그리고 너도. 말을 끝맺지 못한 정옥. 하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잠정 보직 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사단장 딸이라는 꼬리표가 더욱 강해졌고 그녀가 계속 군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윤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더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단출한 식탁이었지만 그들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싸울 거야. 끝까지. 하윤은 엄마의 결연한 눈빛을 보았어요. 그 눈빛은 하윤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숙소에 조용히 앉아있던 하윤. 창밖으로는 늦봄의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오랜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ROTC 시절의 힘든 훈련, 첫 임관식에서 느꼈던 자부심, 그리고 여군으로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뒤
하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군 법무관 사무실이었어요. 정중희님, 내일 오전 10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하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유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저녁 무렵 하유는 엄마의 관사를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지친 표정의 정옥이 나왔습니다. 하유나,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의 사퇴서와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하유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군인 그만두면 안 돼? 그 말에 정옥은 무너진 표정으로 앉았어요. 70년 대생인 그녀는 여군으로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딸이 같은 길을 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지금 하윤의 눈에는 지친 빛이 역력했습니다. 하윤아.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을 꺼냈습니다. 하윤아,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너 같은 애들이 더는 그 잔을 안 돌려도 되니까.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군인으로서 절대 보여선 안 되는 약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하구나. 그게 내 인생을 더 아프게 만든 거라면. 하유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엄마의 행동들이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니. 하유는 엄마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몰랐어요. 정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군대에 들어온 첫날 나는 물었어. 왜 여자가 군인이 되려고 하냐고. 내가 중이었을 때 부대 전체의 여군은 나 혼자였어. 화장실도 없었고 숙소도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지. 하유는 처음 듣는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어떤 상관이 내게 말했어. 여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으니 차라리 차 한 잔 따라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어. 그래서 난 결심했지. 언젠가는 내가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서서 그런 말을 듣는 여군이 없게 만들겠다고. 정옥의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하유는 엄마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정말 변한 게 있나요? 저는 여전히 술 따르는 역할이었고 여군들은 여전히. 그래, 하유나. 아직 멀었어.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 내가 26이었을 때는 여군 장군이란 상상도 못했어. 지금은 6명이나 있잖아. 하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엄마. 정말 지쳤어요. 정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그저 당당한 모습이었어. 군인이 아니어도 돼.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포옹했어요. 서로를 꼭 아는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무거웠던 30년의 말이 포개지는 밤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도 사퇴하게 될 텐데. 정옥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싸웠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어. 뭔데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소주를 마셨어요. 이번엔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한 잔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하유나? 저 군대 그만두고 다른 일 해보려고요.
아마 군인권센터 같은 데서 일해볼까 해요. 거기서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윤아.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와 딸, 선배와 후배, 여군과 여군으로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는 것처럼. 챕터 7 진실의 순간 사단장 연설. 한 달 후 화창한 여름날. 사단 연병장에는 모든 간부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정옥은 마지막 사단장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제24사단 장병 여러분. 정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바람이 불어 정옥의 제복을 살짝 흔들었어요. 1965년생인 그녀는 이미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군대는 위계가 생명입니다. 명령과 복종, 그것이 우리 조직의 근간이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는 구실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재단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정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군대에 들어왔던 80년대, 여군은 겨우 1000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었죠. 하지만 숫자만 늘었을 뿐,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전히 여군들은 회식에서 술을 따르고 여자니까라는 이유로 뒷자리에 앉습니다.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최전방에는 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이 아닌 민간인 옷차림이었어요. 한 달 전 우리 사단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회식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대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적 문화의 단면입니다. 제 딸이 피해자였기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딸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입니까? 모든 지휘관은 자신의 부하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연병장은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향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회식에서 여군이니까 술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여군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옥은 하윤을 바라봤어요. 모녀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제 딸은 군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옥은 그 연설 후 사단장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딸 하윤을 직접 군인권센터 교육연구소로 추천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의 젊은 정옥이 처음 임관했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윤이 들어왔어요. 엄마, 다 정리했어요? 정욱은 미소 지었어요. 응, 거의 다 했어. 이제 정말 민간인이 되는구나. 하윤은 엄마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기대었어요. 오늘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 정욱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윤아, 이제 그 잔은 내가 끝내야 해. 네. 군대에서 여군들이 돌리는 술잔 말이야. 그 관행을 끝내는 일.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해. 밖에서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사단장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그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욱과 하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찾은 정욱의 아파트. 80년대 지어진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정욱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아마 책을 쓸까 해. 한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사단장의 회고록 같은 거. 하윤이 웃었어요.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요? 정욱도 따라 웃었어요. 그럼 내 딸이 편집해주면 더 좋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사단장과 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와 딸이었어요. 다음 날 하윤은 군인권센터를 찾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년 후 하윤은 군인권센터 교육연구소의 강사로 서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 강당에는 200여 명의 생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40여 명은 여생도였어요.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육군 중위 정하윤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위로 복무하며 어떤 잔을 얼마나 오래 들었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잔이 돌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강당은 조용했어요. 모든 생도들이 하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미래의 지휘관이 될 사람들이요. 하윤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여군으로서 겪었던 차별, 회식 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호소였습니다. 제가 군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하윤 규정이라 불리는 회식 내 행동 지침 매뉴얼이 전국 부대에 배포되었죠. 생도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조금 부끄러운 이름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중요합니다.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하윤의 강연은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대를 돌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식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술 따르기 담당이 없어졌고 부대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하윤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투스타 장군의 딸, 군 문화 개혁의 아이콘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하윤은 여성인권단체의 초청으로 강연을 다녔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윤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하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정욱의 목소리였어요.
은퇴 후 정옥은 약속대로 회고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국방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대. 군내 성평등 증진을 위한 포괄적 개혁안이래. 그리고 내가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어. 하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는 내 목소리를 들었나 봐. 하유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해 겨울 하유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자문회의에 참석했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역 장성부터 인권 변호사, 심리학자까지. 정하윤님, 하윤 규정의 실제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 정책실장의 질문에 하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규정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장병들이 서로를 동등한 전우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요. 회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됐어요. 하윤의 제안 중 상당수가 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윤은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엄마의 6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윤은 작은 케이크와 와인을 사들고 정옥의 아파트를 찾았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정옥은 딸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하윤은 미소 지었어요. 잘 됐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옥의 회고록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출판사와 계약도 마쳤습니다. 하윤아, 내 책에 내 이야기도 넣었어. 괜찮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하얀 눈송이들. 정옥과 하윤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께 싸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옥은 딸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그래, 이제야 우리는 진정한 동료가 된 거지. 그날 연단에 앉은 정옥은 조용히 웃었어요. 딸이 이긴 겁니다. 엄마가 못했던 방식으로 더 크게. 다음해 봄 하윤의 책 잔을 내려놓다 한국 군대 여성의 이야기가 출간되었어요. 정옥의 회고록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군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하윤은 자신의 옛 부대를 방문했어요. 새로운 여군 소위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정하윤 선배님, 저희는 선배님 덕분에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은 그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잔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연병장에서 하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엄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투스타 엄마와 그녀의 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 군대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